안녕하세요. 백인대장학원 최영년 선생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7월 모의고사 오늘 본 거죠. 네,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21번, 29번, 30번 문제, 세 문제가 좀 변별력 문제로 어렵게 나왔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4점짜리 문제풀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이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오답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작년과 작년 어떤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해서 올해 어떤 모의고사 출제 경향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21, 29, 30번 변별력 문제는 확 어렵고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좀 풀만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 수능도 그랬지만 변별력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내려왔고 그리고 나머지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도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당황할 만한 문제들이 조금 더 이렇게 몇 문제 생겨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할 변별력 문제 제외한 나머지 4점짜리 문제풀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일단 자기가 맞춘 문제인데 풀이 방법이 좀 자신이 없다. 자기가 다시 한번 잘 듣고 싶다. 이런 문제들도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풀이 과정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가 fx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fx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a, 그 다음에 이 영역을 b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 x절편이 어디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1에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주어진 함수는 1,0에 대한 점대칭 함수입니다. 그거를 활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면 일단은 0부터 1까지 자, 어떤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2 이거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 이걸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1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지금 3이니까요.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2 이거 적분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계산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지금 이 부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 부분을 t로 치환하면은 2x 마이너스 2 dx 부분이 뭘로 바뀌죠? dt로 바뀌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 한 번만 더 적어보면요. 마이너스 t분의 1 적분입니다.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0 대입하면요. 2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 1을 대입해도 여전히 0 대입하면 2가 되고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죠.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플러스 마찬가지 방법으로 t분의 1에 그 다음에 요거 적분인데 1을 대입하면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5가 되는구나.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요 원시 함수는 ln 절대값 t인데요. 어차피 t 값이 다 양수니까 그냥 lnt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ln 1, 그 다음에 플러스 ln 2 이게 첫 번째 적분한 계산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ln 5 마이너스 ln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어차피 ln 1 값은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ln 2 플러스 ln 5만 계산하면 답은 ln 10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나왔는데 알파가 지금 몇 사분면각이죠? 4사분면각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인 알파는 바로 13분의 5의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 4사분면각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된다? 13분의 12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1사분면각 x에 대해서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코사인 x 이상 2코사인 x 이하가 되도록 하는 탄젠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는 거죠. 자, 문제 보자마자 어떤 식으로 풀면 답 나오겠네. 이런 게 떠오를 필요는 없겠지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봅시다. 처음 시작은 뭐냐면요. 사인 x 플러스 알파를 덧셈 정리로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0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 x 곱하기 지금 어떻게 된다? 사인 알파를 곱해줘야 되는데 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13분의 15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1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탄젠트 x의 최대값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부등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 변을 코사인 x로 나눠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x가 0 이상 2분의 파이 미만이기 때문에 코사인 x는 어떻다? 양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각변을 코사인 x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1은 지금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 바로 탄젠트 x가 되죠. 13분의 12 곱하기 탄젠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분의 5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코사인 x로 나눴기 때문에 이 값은 2 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탄젠트 x의 최대값 최소값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각변에 13씩 곱해주면 13은 12 탄젠트 x 그 다음 마이너스 5 요게 바로 13을 곱했으니까 26 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탄젠트 x의 범위는 바로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넘어와서 12로 나눠주면 12분의 18과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되죠? 31을 12로 나눠주면 12분의 31 이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49가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x가 지금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고 나왔냐면 x가 평균이 m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ft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x가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일 때 이하일 확률 이 값을 t에 관한 함수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x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x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확률 밀도 함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ft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이 값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부터 시작해서 t 플러스 2까지 요 사이 적분값 요 값을 뭐로 정의한다? 바로 ft로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의 길이는 t 값에 상관없이 항상 2로 일정합니다. 요 구간의 길이는 2로 일정하는 거 요거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볼까요? 이 함수 ft는 뭐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는다? t가 4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의 길이가 항상 2로 일정하잖아요. 그럼 이 구간 길이가 2로 일정할 때 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이때 t 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t하고 t 플러스 2가 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때? 이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일 때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바로 뭐라고요? 4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 끝은 4가 되고요. 오른쪽 끝은 6이 되고요. 4하고 6이 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x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바로 뭡니까? m 값은 바로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x는 말이죠. 지금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5, 시그마 제곱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계속 볼까요? 자, m에다가 뭐 대입합니까? 5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f5는 0.3413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f5 한번 계산해 볼까요? f5는 말이죠. 지금 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속할 확률? 5하고 7 사이에 속할 확률이죠.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천천히. x가 5하고 7 사이에 속할 확률인데 이거를 표준화 시켜주면은 z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0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2에 속할 확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뭐라고 나왔어요? 0.341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참고해 보면은 0부터 z까지 속할 확률 이 표가 나와 있는데 0.3413 어디 보이죠? 여기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이 값 자체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시그마 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5,2의 제곱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좀 해볼게요. F7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x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속할 확률 7하고 9 사이에 있을 확률 이 값을 계산해 보는 거죠. 표준화 시켜보면요. z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 7을 표준화시키면 바로 1이 되고요. 9를 표준화시키면 2가 되니까 1하고 2 사이에 속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1하고 2 사이에 속할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0.4772 0부터 0하고 2.0 사이에 속할 확률에서 0.3413 0하고 1 사이에 속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0.4772 마이너스 0.3413 이것만 빼주면 답이 됩니다. 자, 답은 뭐죠? 0.1359가 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까요? 자, 17번 문제는 지금 같이 읽어보면 이 선분 AB 지름 길이가 2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죠. 그래서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이변 길이하고 이변 길이 같도록 Q를 잡아봤다. 그럴 때 이 각을 지금 뭐라고 한다? 세타라고 할 때 이 넓이를 지금 세타로 표현하는 게 문제죠. 그럼 처음에 보조선은 어떻게 그어주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A하고 Q를 잡고 이어봅시다.
우리가 뭘 쓰고 싶어서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이거를 활용해 보고 싶어서야. 자, 그렇다면 이 각들을 한번 좀 따져보자면요.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등만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 각 하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파이에서 세타를 빼서 2로 나눠주면 바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바로 요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전체 지름 길이가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2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요 BQ 길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BQ 길이는 바로 뭐가 되죠? 2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등만 삼각형이니까 이 QP 길이 역시 똑같이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변 길이 2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끼인 각의 크기 세타라고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싶은 S값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S값은 2분의 1 사인 세타 곱하기 그 다음 2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요게 바로 S세타가 되는 거죠. 간단히 한번 표현해 볼까요?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자, S세타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뭐로 나눠줘라? 세타 세제곱으로 나눠서 극한값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만 좀 해봅시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그냥 1로 수렴하고요.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하나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그게 두 개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에 제곱을 해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봅시다. 이렇게 길어. 자,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면에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있다. 그 중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꺼낸 숫자에, 두 번째 꺼낸 숫자에, 세 번째 꺼낸 숫자에 표시를 해준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는데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첫 번째 꺼낸 카드는 1을 붙여주는 거고 뒷면에, 두 번째 꺼낸 카드는 뒷면에 2를 써주는 거고 세 번째 꺼낸 카드의 뒷면에는 3을 써주는 겁니다.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면수 X라고 하자. 양쪽 면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1을 뽑으면 양쪽 면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거고 두 번째 2를 뽑으면 양쪽 면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거고 세 번째 3을 뽑으면 양쪽 면에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거죠. 그거를 뺀 나머지 카드의 개수를 뭐라고 한다? 확률면수 X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를 읽을 때요. 예를 들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럴 경우에 X가 2가 나오는지 자기가 따져봐야 됩니다. 됐나요? 413을 뽑았어요. 413을 뽑으면 어때요? 첫 번째 1을 뽑은 게 아니죠. 두 번째 2를 뽑은 게 아니죠. 세 번째는 3을 뽑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카드가 몇 개야? 2개니까 X는 2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확률면수 X의 의미가 뭔지 확실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때 뭘 알고 싶냐면은 X의 기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단순하게. 그렇지. 그냥 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X가 뭐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확률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일일이 다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X가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죠? 그렇지. X는 0, 1, 2, 최대 3까지만 될 수 있죠. 왜냐면은 그쵸? 카드를 3장밖에 안 뽑으니까 그에 따른 확률들을 정리를 해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상자에 들어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을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야. 왜냐면은 꺼내서 1, 2, 3을 붙여주니까 순서 생각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60가지 경우의 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가 0일 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X가 0일 때 경우의 수는 무슨 얘기죠?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지. 모조리 다 이런 경우란 얘기죠. 모조리 다 이런 경우는 결국에 뭐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고 세 번째는 3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2, 세 번째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X가 0일 확률은 바로 뭐가 됩니까? 60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표 작성하고 한번 가볼게요. X가 0일 확률은 60분의 1이다. 가볍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X가 1일 때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 60까지니까 경우의 수만 구해서 나누기 60 해주면 되겠어요.
x가 1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이 한 번 나오고 이런 애들이 두 번 나온다 이거죠. 첫 번째 1이 나오던가 두 번째 2가 나오던가 세 번째 3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발생한다? 두 번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뽑는 그 횟수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뽑는 숫자, 두 번째 뽑는 숫자, 세 번째 뽑는 숫자 중에서 이 중에서 두 개는 뭐다? 1은 1, 2는 2, 3은 3. 이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정말로 그 횟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거를 곱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는 바로 몇 가지야? 3컴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치?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을 뽑았다고 합시다.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에 진짜 1이 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에 정말로 3이 온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오면 되겠어요? 3이 와선 안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올 수 있는 수는 뭐 또는 뭐밖에 없어요? 4 또는 5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1이 오고 두 번째 2가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3C2에다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2를 곱해서 6가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60가지니까요. 6을 6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에 따른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x가 1일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 계산해 볼게요. x가 2일 확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어떤 숫자를 뽑고 두 번째 어떤 숫자를 뽑고 세 번째 어떤 숫자를 뽑는데 바로 이 문제에 들어든 예처럼 첫 번째 1 나오는 경우, 두 번째 2 나오는 경우, 세 번째 3 나오는 경우 중에 딱 한 번만 그쵸? 해당하는 사건이 나오고 나머지 두 번은 뭐다? 그 횟수하고는 다른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얘기죠. 그치?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경우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3C1을 곱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셋 중에 한 번만, 자 3C1이라고 할까요? 3C1을 곱해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셋 중에 한 번만 첫 번째 1 또는 두 번째 2 또는 세 번째 3이 나오는 거야. 셋 중에 한 번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뽑았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누가 나오는 게 결정이 돼? 1이 나오는 게 결정이 되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2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는 3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수는 뭐 여사건 경우의 수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워낙 경우의 수가 적다 보니까 일일이 다 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번 세볼까요? 그냥 수형도 이용해서 세볼게. 두 번째 2가 못 나오니까 두 번째 3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 나올 수 있어요? 2 또는 4 또는 5가 아무렇게나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 4가 나온다고 하자. 그럼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수는 2 또는 5만 나올 수 있고요. 3은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 나온다고 하면은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수는 2 또는 4만 나올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또한 몇 가지? 7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C1 곱하기 뭘 해준다? 7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x가 2인 경우의 수는 바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1가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은 뭐다? 얘를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0분의 2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60분의 21이니까 20분의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x가 2일 확률은 20분의 7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x가 3일 확률 직접 계산해봐도 괜찮은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이 전체 확률들의 합이 1입니다. 그러니까 x가 3일 때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나와 있죠? 전체 1에서 뭐다? 앞선 확률들을 전부 다 빼준다. 60분의 1과 그 다음에 가에서 구한 10분의 1과 그 다음에 나에서 구한 20분의 7을 모조리 다 빼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계산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1에서 60으로 통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60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그쵸? 60분의 6 더하기 21 이런 식으로 되니까 60분의 28 계산해 주시고요. 이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60분의 32에서 자 15분의 8이 되는 거죠. 그치? 4로 나눠주면 15분의 8. 그래서 3일대 확률은 15분의 8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뭘 알고 싶은 거야? 얘네들의 기대값을 알고 싶어.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전부 다 어때요? x와 그에 따른 확률들을 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만 잘 해봅시다.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7 곱하기 7이니까 20분의 7 곱하기 2니까 10분의 7 더하기 15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5분의 8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가 되고요. 5분의 8을 더해주면 5분의 12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생했는데 마지막 답까지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뭐냐면요. 10a. 자, a에 해당하는 숫자가 아까 뭐였어요?
10분의 1이었죠. 거기다 10을 곱해주면 1이 되고요. 플러스 20p, b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디였죠? 나에 해당하는 거 20분의 7이었죠. 여기다가 20을 곱해주면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지막 5c, c에 해당하는 숫자는 5분의 10이었죠. 여기다 5를 곱해주면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0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AB랑 AD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밑면으로 보면 밑면은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루트 15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점 P와 그 다음에 P를 하나 잡고 Q를 하나 잡았을 때 PHQ에서 EFGH 위로 정사형을 한번 내려보자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P에서 EFGH 쪽으로 정사형을 내려보면 그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이 GF 위로 들어가겠죠? 이 점을 P'이라고 잠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모양이다? 이 P'과 HQ를 이어주면 이 삼각형이 바로 어떤 삼각형?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된다 이 얘기죠. 이건 그림으로 따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정삼각형이 되도록 일단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EQH, 바로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PHQ가 바로 어디 있죠? 바로 요 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PHQ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세부적인 계산은 이따가 좀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이 EQH에서 PHQ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삼각형 EQH 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두 평면사 이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이 그림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뭘 활용하면 되겠어요? 삼선 정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P에서 이 밑면에다가 수선의 발 내린 게 P'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P'에서 어떻게 된다? 이 QH 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 볼 건데 이게 어차피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그치?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 QH의 중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삼선 정리에서 이 P와 이 QH의 중점을 이어주면 얘도 역시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이면각 정의에 의해서 바로 요 각 자체가 뭐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세타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삼각형은 이거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밑면만 한번 선생님이 그려줄게. 지금 밑면 EFGH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에 적당히 Q가 오고요. 여기서 적당히 P가 와서 지금 이어보니까 어떤 삼각형이 되더라?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되더라. 그런데 이 점이 아까 뭐였죠? QH의 중점이었죠. 잠시 M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P'과 M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데 어차피 P'M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2루트 3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 높이가 루트 15라고 했으니까 이때 직각삼각형 PM, P'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PM 길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되죠. 2루트 3 제곱하면 12, 루트 15 제곱하면 27이니까 이 빗변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3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죠? 3루트 3분의 2루트 3이니까 3분의 2가 코사인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냥 뭐다? 바로 이 평면에서 어떤 삼각형? 요거 EQH 삼각형 넓이만 구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요 변 길이 그냥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변 길이 그냥 Y라고 할게요. 미지수 그냥 두 개 다 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X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Y라고 쓰고 2분의 1 XY만 구해주면 3분의 2 곱하면 답이다. 자, 그렇다면 계속 한번 볼까요?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변 길이가 4고요. 이 변 길이가 4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본다? 삼각형 HEQ와 그 다음에 삼각형 HEQ니까 HGP' 요거 합동인 걸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빗변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90도 같고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변 길이 모조리 다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RHS 합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 마저 써보면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Y가 되고 그러면은 이쪽 길이가 얼마가 되죠? X-Y. 똑같이 여기도 역시 X-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X-Y는 뭐예요? 여기서 뭐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빗변 길이가 4니까 X-Y는 2루트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
HEQ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요변 길이 x고 요변 길이 y고요. 그 다음에 이 빗변 길이가 얼마가 되죠? 4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걸 연립해 보시면은 xy는 뭐가 됩니까? x하고 y 값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xy만 알아도 충분하죠. 이거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가 8이니까 위식에서 아래식 빼서 나누기 2 해주면은 xy가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2분의 1 xy 우리가 알고자 하는 HEQ의 넓이는 바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답만 한번 내볼까요? EQH의 넓이는 2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사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4가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자, 다음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된다?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x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죠.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칭축이 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x는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x는 1과 x는 2 사이 있죠. 요 사이에 2배인 주기함수를 갖습니다. 요 사이 길이에 그러니까 x는 1과 x는 2 사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1이죠. 1이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거의 2배. 길이가 2가 되잖아. 이 한 마디의 길이가 2가 되는 주기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x 플러스 2가 그냥 fx랑 똑같아요. 그리고 한 마디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좌우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좀 알려줄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억에 지금 나와 있죠. 간략하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냥 이거 기억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자. 요 내용 알고 있으면은 좀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해놓길 바랍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가 fx랑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가보자. 이 문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랑 똑같고요. f2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식을 좀 활용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1 플러스 1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식은 어때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f1에서 어떤 값을 더한 값은 뭐다? 1에서 이 값을 뺀 거. 1 마이너스 x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f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해 봤는데 바로 증명할 수가 있겠죠. fx 플러스 2는 fx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선생님이 뭐 자세한 모양은 모르겠으나 주기가 2인 주기함수가 되고 한 마디 내에서는 어떻게 된다?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편히 얘기하자면 뭐 이런 느낌의 함수가 될 거야.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는 x가 3이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2마다 지금 되풀이 되니까요. 이런 느낌의 함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 f'x가 연속이고 2부터 5까지 f'x 적분값이 4란 얘기는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걸 원시함수 fx를 생각하면은 f5 마이너스 f2 요 값이 바로 4가 된다 이 얘기죠. 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f5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이게 한 구간의 길이가 2인 주기함수니까 f5는 결국에 뭐랑 똑같아요? f1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식 두 번 빠지면 됩니다. 그 다음 f2는 뭐랑 같죠? f0이랑 같다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니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참이 됩니다. f1-f0은 4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마지막 디귿만 좀 간단히 보겠어요. 0부터 1까지 fx, f'x 적분이 6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 fx를 잠시 t로 치환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어진 함수는 바로 그냥 ft 적분이 6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지금 그 fx를 t로 치환한 거 보니까 f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1까지 요 적분값이 6이다 라는 거죠. 그럼 니은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f1-f0이 4라고 했으니까 f0을 잠시 뭐라고 둘 거야? p라고 둡시다. 그럼 f1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p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냥 얼마 안 걸릴까 여기다 쓸까요? p서부터 p 플러스 4까지 어떤 함수? ft의 적분은 바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런 뜻이죠. 됐나요? 그런데 이 f 함수는 한 마디가 얼마다? 한 주기가 x는 2마다 되풀이 돼.
그러니까 P서부터 P 플러스 4까지 적분값이 6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한 마디당 적분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마디당 적분값은 바로 얼마다? 3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바로 어떤 값이죠? 그냥 바로 여기서 봅시다. 이겁니다. 구간 길이가 얼마예요? 9죠, 9. 9에는 이 주기가 몇 마디가 들어가요? 한 주기, 한 마디는 길이가 2야. 그쵸? 근데 이게 전체 길이가 9니까 여기에 몇 마디가 들어가? 4.5마디가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이 적분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마디당 적분값이 지금 3인데요. 여기에 몇 마디? 4.5마디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치? 전체 구간 길이가 9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13.5니까 2분의 27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 역시 참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주관식 문제입니다. 26번 같이 볼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렇게 있는데 f1은 0이다. 근데 나주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그치? 자, 이 함수를 보고 나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함수의 도함수로 볼 수 있어요? x분의 fx의 미분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 부정적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바로 뭘 쓸 수 있어요? x분의 fx가 바로 뭐와 똑같다? 2의 x승 곱하기 x-1 플러스 c와 같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좌우변 부정적분 계산한 거야. 자, 그런데 f1이 0이라고 있기 때문에 x에다가 1만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 1 대입하면 좌변은 0 나오고요. 우변은 그냥 c가 나오니까 c는 그냥 0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fx 다 나왔죠. fx는 이거 0 돼서 사라지고요. 양변에다 x를 곱해주면 2의 x승 곱하기 x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마지막 답만 한번 잘 계산해 봅시다. f3은요 2의 3승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고 f-3은요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답은 그래서 7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유형이죠. 어떤 문제였어?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주차장에 차 대는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주차장에 빈자리가 8개 있는데 자동차 세대를 대는 거야. 그런데 자동차 길이는 인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있어. 이런 류의 문제 많이 다뤄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결국에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빈자리 8개에 3명의 학생이 서는 경우는 결국에 학생 3명을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 3명의 학생과 그 다음에 빈자리 몇 개? 빈자리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랑 똑같죠. 이거를 일렬로 나열해버리면 이 틀에 맞춰서 1, 2, 3번 학생이 이 레인에 서면 되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문제가 상당히 쉽습니다. 얘네들끼리 일렬로 나열하는데 어떻게 된다? 학생 3명은 인접하지 않는 경우의 수죠. 그렇지?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셉니까? 그냥 빈자리 5개를 깔아두시면 돼요. 빈자리 5개 깔아두시고 그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나오죠? 6개가 남죠. 이 6개 공간에 학생 3명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하나씩 들어가면 끝이죠. 그럼 1번 학생이 자리 잡는 경우가 6개 중 하나니까 6가지. 1번 학생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그럼 2번 학생이 자리 잡는 경우는 5개 중 하나니까 5가지. 2번 학생이 1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3번 학생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머지 4 중에 하나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바로 120까지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도 우리가 그 2차 곡선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뤄보는 그런 파트에서 충분히 다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 바로 뭐였어요? 요거 알고 있으면 문제가 그냥 바로 풀립니다. 바로 내저번을 그었을 때 이 내저번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들어간다? 얘 꼭지점으로 들어간다. 이거 배웠었죠. 그런데 이 꼭지점 좌표가 3,0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원의 중심은 뭐가 되는 거야? 3,3이 되는 거야. 따라서 5Q제곱은 그냥 18 나오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데 몰라도 괜찮아.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점P가 지금 자 일단 결론부터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냥 좀 다른 풀이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점P가 지금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쌍곡선의 성질 뭐 있죠? 초점까지는 거리의 차가 주축 길이와 같다라고 했죠. 주축 길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의 양끝점이니까 주축 길이가 6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길이를 잠시 A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초점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초점 좌표 5,0 마이너스 5,0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웠어요. 이거 접점 잡았을 때 이 길이 어떻게 구했죠? 이 길이는 2분의, 자, 이 길이 한번 바로 가볼까요? 2분의 어떻게 된다? 얘를 포함하고 있는 변의 길이 10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6하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a를 빼서 나누기 2 하면 됐었죠. 그치? 따라서 이 길이가 그대로 8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죠. 왜냐면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5,0이니까 우측으로 8만큼 가고 이 길이가 8이라고 방금 구했죠. 위로 3만큼 가니까 어때요? 원의 중심 똑같이 3,3이라는 사실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8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 두 가지로 한번 따져봤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성질만 좀 정리해두면은 수능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다? 쌍곡선에서 한 점 P를 잡아서 초점하고 이은 삼각형 만든 다음에 내접원의 중심을 생각하면 내접원의 중심에서 X축에, 그러니까 이 주축에다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들어간다? 꼭지점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알아도 계산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4점짜리 풀이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21, 29, 30번을 빼더라도 나머지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꼭 오답 정리 확실히 하도록 하고요. 좀만 쉬고 우리 나머지 4점짜리 문제로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